지금 이재명 재판이 지연됐다고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대선 이후로 지금 재판이 연기가 됐는데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요. 네네. 우리나라의 이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이 평생을 살아간다는 그 법복을 입고 있는 판사 여러분들이 네. 돈과 폭력 앞에서 무릎 꿇고 굴종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사설에서도 얘기도 뭐 멋있게들 쓰고 네. 표현을 갖다가 돌려서 하는데 아니 법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면서요. 네. 예? 왜 범죄자에 대해서 저렇게 배려를 해줍니까? 예? 자, 대법관, 대법원장까지도 탄핵을 시켜버린다. 너네들 담당 판사놈들도 다 탄핵시키다고 하면은, 예? 우리나라의 그 양심의 최후의 보루라고 스스로들이 자화자찬하는 판사들인데, 판사라는 것들이 그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그런다고 저기에 무릎 꿇고 굴종하면서 예,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대선 끝나고 6월 18일 날 하겠습니다. 원래 언제야? 5월 15일 날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 5월 달 가기 전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저런 그 토호 세력들 동네 양아치 깡패 수준도 안 내는 놈들이 가짜로 국회의원이 되고 저렇게 난리친다 그래갖고 저기에 겁먹고 비겁하게 판사들이 꼬리 내리고 살려주십시오. 제발 밥만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비켜서요. 야, 나는 뭐 애시당초 나는 판사 같은 일도 안 했을 사람이지만 저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얘네들 보세요. 이 판사 애들이 얼마나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지 보세요. 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기일을 연기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일단 정치적 그런 변수? 뭐 그런 걸로 개입을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이거 있잖아요. 삼척동자도 다 하시는 얘기를 이렇게 어지럽고 길게 복잡하게 쓰는 거예요. 듣는 사람 이해 못하게. 네.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조직폭력배랑 연관되어 있는 성남의 국제마피아와 그들의 두목격인 이재명이 우리가 재판을 내리게 되면은 우리 가족이랑 저 본인을 아무래도 테러하거나 죽일 것 같사옵니다.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재판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모두 죄 없음 무죄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연기한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어떻게 그러니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인생 살아오면서 이제쯤 돼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내가 대학 다닐 때 네, 네. 그 나이 고시 공부하는 새끼들은 내가 굉장히 경멸했거든. 왜 경멸했느냐? 대학이 고민하고 정말로 그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배우고 익혀야 될 자리인데 네.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학원이야 학원. 행정법, 헌법, 민법, 인사, 조직론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그게 20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해서 공무원이 돼서 사무관이 되어 본들 걔네들 머릿속에 무슨 창의성이 있어요? 그렇죠. 국립대학을 나온 놈들인데도 네. 나라의 부채의식이 없어. 국민에게 미안한 감이 없어. 당연히 공직에 가면은 국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내가 잘났으니까 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서 사실은 보면은 지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하는 거지. 네. 어디 공직자 중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놈이 몇 놈이나 싶습니까? 그런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그 거짓말을 하는데 네. 지금
이재명이 재판이 연기된다. 내 저거 보고 있으니까 야 너네들 그 저 뭐냐 응? 그 판사들 앞으로 너네들한테 안 맡기고 AI 써갖고 뭘 해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네. 재판하는 시점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권력 구도에 맞춰서 설정이 된 거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신뢰를 엄청나게 깎는 행위가 아닌가. 사실 이 유해 자체가 시점도 아니, 사실 이런 식으로 중요하잖아요. 할 것 같으면 예. 상권 분립할 것도 없고 네. 새 대통령 되시는 분은 뭐 이재명이 될지 김문수가 될지 모르지만 네. 나는 김문수가 될 거라고 보는데 예? 김문수 대통령이 되시면 이 법구조 이런 것도 좀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 아 요즘에 엑스에서 만든 글록이라는 AI도 좋고요. 그다음에 구글에서 나오는 제미니, 그다음에 뭐 챗GPT 이런 것도 보면 네. 아유 뭐 진짜 엄청 좋아요. 구글에서는 요즘에 제가 뭘 찾아보려고 하면요. 먼저 AI 제미니가 먼저 해답부터 알려줘요. 재민이가요? 너무 착해 걔는. 그래서 네. 저런 썩을 놈들한테 판결을 왜 맡기냐 이거지. 그리고 저런 놈들한테 재판의 공정성을 어떻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네. 누가 봐도 네. 이 상황적으로 네.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서 그러니까 네. 그게 반영돼서 예. 연기했다. 이렇게 지금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 사법부의 행동들이. 그럼요. 예. 아니 그리고 예. 지금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네. 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죠. 대법원장이 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야? 이미 법리 판단을 끝냈다는 본성으로 얘기야. 나온 거죠. 그렇죠. 그 사실관계에 대해 갖고 네. 재확인 절차만 남아 있는 거야. 네. 이게 바로 파기환송심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신속하게 재판 진행이 돼야죠. 응? 그러니까 5월 1일 날 파기환송하고 나니까 5월 2일 날 뭐 고등법원 형사 제7부인가 어디로 갔고 그 다음날 또 뭐 서류가 넘어가고 소환장을 발부하고 그래서 공판기일을 5월 15일 정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범죄인이 공판기일을 연장해달라고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면은 이걸 재판부가 그냥 아우 예 알겠습니다 편하게 하시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야 이 자식아 무슨 소리야 이 범죄인 놈이 오라면 와야지 마 이러는 게 정상이야. 네. 그게 정상이죠. 어떻게 이게 재판부 판사라는 자식들이 이따우 지금 아주 그냥 짐승만도 못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러면서 뭐 말은 선거운동 기회의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선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이게요. 명시하고 머리에 먹물 들어간 놈들은요. 저 뒷골목에 데리고 와서 패야 돼. 네. 이 판사 이놈 새끼들도 고못 입혀놓고서 두들겨 패야 된다고. 이 정신 차릴 때까지. 네.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 새끼들이야 이게. 네. 네. 근데 이런 와중에도 네. 지금 원장님 보시기에는 네. 뭐 이재명이 이제 네. 끝난 상황으로 보인다. 네. 뭐 이렇게도 보신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지금 다 편의도 봐주고 네. 어떻게 보면은 자, 만들어지고 우선 있는데 네네 사필 규정이란 말이 있고 네. 그리고 꼭 끝날 때는 의가 선함이 이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저런 범죄자 네. 저런 사악한 인간 말종이 이 세상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그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응? 법카를 갖고 그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썼는데 네. 이제 김정숙이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제 김혜경이가 사치할 거 아니에요. 국정원 특활비 갖고. 네. 그러니까 그런 꼴을 어떻게 보겠냐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번에 이런 윤석열 재판 과정이나 이번에 이재명한테 이렇게 법원에 네. 설설 기는 걸 보면서 야 이대로 가다가 이건 나라가 진짜 완전히 전제왕국이 되겠구만. 응? 마치 그 독재자들 총통 같은 것들이 막 지 멋대로 하듯이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돼지도 많은데 똑똑한 사람 더 많거든요. 깨어 있는 사람들도 네.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생각하겠지. 이게 맨날 지금 보면은 왜 중도 얘기하잖아요. 좌도우도 아닌 중간에 있는 중도. 사람들. 네. 중도가 이게 뭐냐면 줏대 없고 기회주의자이고 지 손해보기 싫어하면서 이득이 생기는 쪽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조삼모사하는 이혈령 비혈령하는 그런 좀 비굴한 놈들이라고 중도라는 것들이. 저는 네? 그리고 사실 네. 선거나에서 중도를 그렇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뭐 기회주의라고 얘기하셨지만은 네. 저는 그거랑은 뭐 조금 다르게 네. 결국에는 그냥 그 기회주의일 수도 있지만 대세 쪽으로 기울잖아요. 사람들은 예, 예.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면 되지 않나. 예. 갈 길을 가는 것도 객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네네. 올바른 판단과 그렇죠. 분별을 해서 네네. 최종 결정이 아름답게 되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옛날에 그랬잖아. 노무현이 찍었던 못 모르는 전라도 사람들, 또 경상도 사람 중에서 뭐 우리가 남이냐고 찍었던 사람들, 노무현이 때 하도 부동산이 개판되고 세금 오르고 살기 힘드니까 네. 전부 다 작두에다 지 손가락 자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그런 얘기를 그때. 응?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면 안 되지. 자, 그래서 네네. 제가 지금 어제 밤중에 갑자기 내가 새벽에 방송을 하나 한 30분짜리 해서 올린 게 있었어요. 오,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지금 한독수라는 카드를 내밀고 이 한독수를 갖다가 지금 내가 책임제로 헌법도 개정하고 3년만 하고 내려간다고 뭐 그 초성부터 떠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제가 있었어요.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깨끗하게 날아갔을 때 네. 응? 저쪽에 누가 없잖아. 재명이가 지금 선거에도 못 나오고 끝났어. 이렇게 됐을 때 한덕수 카드가 유효했다 이거야. 근데 지금은 네. 이재명이가 상황이 바뀐. 또 상황이 바뀌어서 거니까. 이놈이 또 선거에 나오게 됐다고. 네. 저 비겁한 사법부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재명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야. 반대쪽에서는. 근데 한덕수처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거보다도 늘 어떻게 하지? 정권의 아부하고 살아왔지.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고개를 숙였지. 지금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예전에 한덕수는 늘 고개를 숙이고 눈을 아래를 보고 있어도 몰랐는데 네. 이번에 대통령 되겠다 나와갖고 딱 고개를 들고 하는 순간에 한덕수 눈빛을 보고 아 저거는 뱀 눈깔이다. 어? 사람이 좀 변했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평가인가요? 방울뱀 아니면 살모사 눈빛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숙이고 있을 때 왜 또 이게 몰랐는데. 두상이 좀 그렇잖아. 네. 동글동글하고 길쭉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여론이라는 게 이게 그 무시 못해요. 어? 그러니까 우린 이제 뭘 하면 되냐면 국민 여러분들 공포에 떨지 마세요 제발. 이길 수 있어. 자 김문수를 중심에 똘똘 뭉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응? 한독수처럼 헌법을 고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 태블릿 조사를 해서 그 거짓말로 태블릿을 위조를 했잖아요. 어? 이거 변희재라는 애가 제일 많이 하는데. 네,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태블릿 조작 사건을 갖다가 명백하게 밝히는 거야. 네. 그러면 똥똥거리 개 한 마리를 치울 수가 있다고. 복대가 안 됐는데도 개 한 마리를 갖다가 개 혀 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치워버릴 수가 있다고. 누구냐? 네. 한동훈. 응? 한동훈이가 거기에 연관이 또 돼 최순실 있으니까. 최소한 그 태블릿 네. PC 조작에 네. 이게 연관됐을 뿐만 아니라 거의 주동자거든 이게. 응? 네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파면으로 끌고 간 국정원의 홍장원이, 그 다음에 특전사령을 했던 곽종근이, 네네. 그 다음에 그 애들을 중간에서 쪼물딱 하면서 뭡니까 메모장도 위조하고 했던
문재인과 같은 간첩류 박선호. 박선. 어? 그러니까 이 홍장원이, 박선원이, 곽종근이 이런 애들이 메모 조작을 했잖아. 현장 증거를 하고. 네. 어? 그 증거를 다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밝혀내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애들 장난치고 지금 뭐 31명 탄핵시키고 예산 횡포 부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잖아요. 다 때려잡을 수 있어요. 이재명이도 잡고 한동훈이도 잡고. 예. 예? 그다음에 또 건드릴 게 있어. SK 해킹 사건. 유심 유심 그거요? 사건. 어. 응? 이거를 그거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대대적으로 부각을 해야 돼. 왜 그래야 되느냐? 네. SK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우리 고등학교 때는 네. 이거 학생 교복 선경 SK 교복 만들던 공장이야. 네, 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하고 사돈을 맺잖아. 음. 노소영하고 최태원 결혼을 하는 바람에. 네. 그래갖고 SKT 통신에서도 꿀꺽, 같이 주고. 석유공사도 네. 꿀꺽 해서 그렇게 재벌이 된 지금까지 거란 컸는데. 그런데 네. 그 조강지처를 버려. 조강지처 버렸잖아. 응?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웃기는 얘기로 야, 이 자식아, 첩 관리는 그렇게 잘하는 놈이 칩 관리는 못하냐? 이러면서 이제 유심칩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아. 응? 이것만 붙이면 되니까.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는 예. 김문수 후보님이 이때 딱 치고 나가는 거야.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 LG 플러스도 중국 화웨이 장비로 다 예. 점거돼 있고 제4 이동통신을 어. 만드십시다. 어, 그런 제안. 그런 제안하면서 예, 예. 야, 최태원 회장, SKT 너네는 이번에 전부 다 돈으로 보상해. 이렇게 하면서 아. SK가 본연의 옷감 장사하는 수준을 되돌아가게 만드는 그럼 거야. 망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 석유에서도 빼둬서 국영화하고 와. 통신에서도 빼들어서 KT처럼 국영화하고 그 대신에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해주고 요금을 낮추면 칭찬받지. 그렇죠. 새로운 뭔가 만들어 짓는데. 그러니까 SKT는 그동안에 네. 노태우랑 사돈을 맺으면서 돈을 저렇게 떼돈을 버는 케이스니까 예, 예. 원래 국민들한테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뭐 미안할 것도 없어. 가능할까요, 근데? 그 기업을 그렇게 하는 게. 최태원을 갖다 예. 탈탈 털어갖고 예. 뭐 잡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먼지털이 좀 해서 네, 네. 원상태로 돌리는 거지 뭐. 아, 그러네요. 좋은 말이 있네요. 응? 첩은 보상해줘도 칩은 보상 못 해준다. 그래. 아, 2조? 그래서 나는 네. 아마 김문수 후보가 이 이동통신을 새롭게 만들어서 SKT보다 훨씬 서비스 잘하는 그런 KT보다도 더 좋은 회사로 그렇게 해서 제4 이동통신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이러면 한 4, 500만 표는 그냥 쭉 딸려올 것 같은데.